화양파 두목 황모술의 미끼를 물어버린 한지영.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 한지혁이 기다려라. 조만간 찾아갈게. 그 충격과 사고 후유증으로 기절하는 한지영. 대체 정체가 뭐야?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없는 놈입니다. 두목인 황모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양파는 대포 차량과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증거 없이 도망쳤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대체 뭐 들하고 있었던 거야? 장광철을 한지혁이 이성을 잃고 장강철을 폭행하는 바람에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한지혁이 지금 어딨냐고. 슬기로운 환자 생활을 만끽하던 지혁. 그리고 박하영의 그 양아치 형 이춘길의 배신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지만 어제 이모님이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고 전화 왔습니다. 이번 일 마치고 남조선으로 가서 이모님 모시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춘길의 배신이 납득이 가지 않는 한지영. 내 기억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선 그 녀석이 필요해. 그놈이라면 분명히 단서를 가지고 있을 거야. 첫 번째 단서 경찰 폭행 사진. 어제 그 사진 어디서 난 겁니까? 정보 분석실이요. 그 보고 조금만 늦춰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일을 이유도 모른 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화양파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 후 아니요. 하나 더요. 지금 선배가 하려는 일 저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위로 올라가려고요. 사람은 하나 찾고 있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정보왕 유재희에겐 사람 찾기 미션을, 다른 한편 한지혁은 이 여성에게 정보를 얻어냅니다. 아니 이렇게 인기척이 난다고 칼부터 무슨 자객이세요? 화양파라고 알지. 이놈들 왜 한국에 들어온 거지? 너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개월 전쯤인가 고위층 자녀의 마약 사건이 크게 터진 적이 있었어. 물밑에서 반대파의 공작이 있었던 모양이야. 약을 몰래 공급했던 게 화양파였고. 그러니까 화양파를 이용해서 당권파 자녀들에게 일부러 마약을 흘렸다.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브레인이 있었어. 마이모시라고 불리는 자야. 범죄자 위에 범죄자라고나 할까? 신상 정보는? 없어. 아무것도. 에이 시간 낭비했네. 뭐 딱히 크게 얻은 정보는 없고 건진 건 백모사라는 네임드뿐. 어떻게 됐어? 알아보니까 이춘기라고는 지난주 주말에 통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는 추적했어? 국번이 3040인 번호가 있었어요. 범인이 30, 40대인가? 여기가 어디야? 외곽순환도로에 인접한 창고인 것 같은데 총 7번의 통화 중 6번이 여기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것으로 나왔어요. 진짜야? 아직 싱글이야. 그렇게 이춘기를 찾아왔지만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취조를 빙자한 협박을 시작하는데요. 그날 거기 왜 온 거야? 내가 직접 정보를 전해줬지요. 무슨 정보? 황모술이 선양에 나타날 거라고 말했지요. 정말 아무 기억도 아니 나오. 어허 잠깐만, 이춘길의 배신이 아니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춘길은 정보를 주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잘 듣소. 지금 바로 여기서 떠나야 돼요. 우리 애들이 여기로 오고 있어. 뭐? 아무래도 그 둘 중에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는 게 틀림없어. 배신이 아니라 충고를 해줬던 이춘길. 명심하오. 지금부터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대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이지? 왜 기억을 삭제한 거냐고! 한 선생. 그렇게 제법 믿음이 가는 이춘길과 딥토킹을 시도하는데 여기 좀 부탁할게. 네? 아까 그 창고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 사실 이춘길조는 야군반을 주 업무로 하고 있었고 우리가 보냈던 건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를 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엄청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오. 이춘길. 근데 왜 내가 실종되고 나서 내가 줬던 비상번호로 연락하지 않았지? 한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안하고. 그렇게 이춘길은 의무만 남긴 채 도망칩니다. 그런데 춘길군이 머문 자리에 놓여있는 물건. 뭐예요 이게? 아까 그 창고에서 마약을 보내고 있었어. 택배? 맞아, 이게 그 송장이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판매책들 단번에 잡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좀 있어. 이거 좀 봐봐. 하지만 한지혁의 목표는 달랐죠. 뭐죠 이게? 이춘김 말로는 지금 이 택배를 보낸 마약들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어. 아마 그것과 연관된 단서인 것 같아. 그때 때마침 걸려오는 수상한 강필호 국장의 전화.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 이거부터 설명해봐. 그게 왜 장광철의 핸드폰에서 나와? 그리고 하 팀장이랑은 뭐야? 그런 식으로 중간에서 빼돌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하 팀장이 중간에서 이것을 빼돌렸다? 이거 뭔가 있네. 지금 현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접니다. 그리고 승진 프리패스 티켓인 수백 개의 마약 운반 송장을 뭐야, 국정원에 이게? 넘깁니다. 화양파가 수백 킬로의 북한산 아이스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거면 우리 파트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틀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황모수 꼭 찾아내겠습니다. 한편 밤새 서칭한 결과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발견하는데요. 선배 찾았어요. 컨테이너요. 앞에 영문은 완우이라는 이미 3시간 전에 인천에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도착한 걸로 나와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거기서 봐요. 알았어. 그렇게 한지혁과 유재는 화양파의 시선을 피하며 잠입합니다. 그때 삐삐빵빵 하며 등장하는 화양파의 남자들. 선배, 차가 3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몸에 문신이 가득한 깐부 일남이요? 아닌가? 거기서 나오라. 결국 이충길부터 장소까지 모든 게 황모술의 미끼였죠. 이 새끼 대가리 잘라서 고기밥 줄까? 하지만 이충길이 인질로 잡혀 있어 투항을 선택하는데요. 거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유재희의 상황. 마지막으로 황모술이 직접 등장해 한지혁을 위협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지역에 끼어난 곳은 전망 좋은 최고급 호텔. 핏줄이란 게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가끔 멍청한 짓은 하긴 했지만 난 한 번도 걔가 싫은 적이 없었어. 누구? 내 아들 말이야! 화물차 배터리에 연결된 쇠고챙이를 주둥이에다가 쑤셔 넣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떨다가 눈에서 천천히 빛이 사라지더라. 황모술은 아들에 대한 복수로 최대한 고통을 주며 느릿느릿하게 한지혁을 죽이려 합니다. 직소의 게임보다 더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황모술의 폐악제. 아직 3, 4회니까 절대 안 죽는 한지혁의 계획은 뭘까? 내가 놈들한테 잡혀가게 되면 여기 표시된 위치로 날 찾아오면 돼. 내 허리띠하고 구두에 GPS가 설치돼 있어. 하지만 추적장치 수법은 소용이 없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맞는데? 하지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죽을 위기인데 웃는 이 남자. 너나 나나 같은 신세인 것 같아서. 기존의 공급 라인도 완전히 끊겼을 테고 사방이 꽉 막힌 이 나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너나 나나 도건에 든 쥐신세인 건 마찬가지란 소리야. 그것 또한 알고 있기에 직접 약 제조에 나선 황모술. 생각 이상으로 황모술은 더한 미친놈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에 있던 문신은 바로 신종 매약 레시피였습니다. 거의 역사의 획일거리 혁명이라고. 하지만 상대는 누구? 지상 최강의 요원 한지혁이죠. 이거 그냥 미친 짓이에요. 진짜는 이거야. GPS 캡슐. 이걸 삼키면 어떤 장비에도 걸리지 않아. 내 배를 가르기 전까지는. 한지혁, 당신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실 겁니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춘기를 죽기 직전까지 괴롭힌 화양파. 우리도 내 모를 줄 알았니? 그 순간 극도로 흥분 상태인 황모술을 빡치게 만들어낸 한지혁. 지금 이거 네 작품 맞아? 네 뒤에서 널 조종하고 있는 인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백모사인가? 아가리 아이다치! 1년 전 선영에서 우리 애들 그렇게 만든 것도
결국 그놈이 시킨 짓이지. 네 부하들 그렇게 만든 게 누군지. 나야. 나. 하지만 한 지역이 하는 것과 죽인 방식이 다릅니다. 그걸 아는 지역은 바로 연계 돌입합니다. 씨배 뭐야 이게? 그때 백모사의 전화와 함께 황급히 떠나는 황모수. GPS 신호가 끊어지는 게 신호다. 뭐야 이 새끼. 뒤늦게 올라온 유재희가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이춘기를 살리느라 기습을 보지 못하고 선배. 선배 괜찮아요? 황모술 어딨어? 그때 백모사의 연락을 받고 나가던 황모술 옆에 이 실루엣은 이거 유호성 형? 참고로 검은 태양을 검색하시면 유호성 형님 역할이 백모사인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황모술은 잡지 못했지만 엄청난 양의 약물 사건을 해결한 국정원. 제조 과정에서 나오던 독한 냄새를 없앤 새로운 그런데 승진을 위해 현장직으로 왔다던 유재희. 이거 뭐야, 좀 이상한데? 과연 승진을 위한 이유만일까요?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뭐야, 이 양복 약간 요원삘이잖아. 그럼 요원의 딸이고 뭔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겠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빠. 그날 이후 백모사에 대한 생각이 잊혀지질 않는 한지혁. 국정원으로 연락하지 않았냐 물었잖소. 한선택이 준 번호로 연락했었어.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온 건 다른 사람들이었어. 날 죽이러 온. 아주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내부의 적. 하지만 그 녀석의 정체는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 알아, 저번에 알아달란 거. 이참에 지역은 배신자의 증거를 찾을 생각이죠.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뭔데? 우리 통신실 서버 뒤져보면 작년 3월 중순에 단둥에서 비상 연락을 받은 기록이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전달받은 게 누군지 좀 알아봐줘. 아이 뭐 그거야 어렵지 않지. 급한 거니까 빨리 좀 부탁할게. 알았어. 참된 물주 지역 누님을 위해 바로 작업 개시. 하지만 같은 시각 무려 국정원 서버 해킹을 시도하는 한 소년. 기술 개발팀 쪽에 배정됐던 유언용 노트북인데 연결은 된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해커는 1년 전 사건에 대한 파일을 모조리 빼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없어진 1년 전 기록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서버를 닫아 해킹은 멈추게 됩니다. 야이씨 사고 터지는 것 같다. 나중에 연락할게. 한 소년에 의해 계획이 물거품이 된 한지혁. 방금 노트북이 누구 건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킹을 시도한 노트북의 주인을 찾았지만 누구야? 그 최일락 과장이라고. 대가리 봐. 그게 누군데? 기술 개발국에서 MPK 프로그램을 담당했었던. 국정원의 실수로 꼬리 자르기를 당해 죽은 요원이었죠. 전국 지부의 정보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우리만 쫓기고 있는 게 아니지.
민간인 사찰권이라면 국내 파트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단번에 주도권 칠 수 있을 겁니다. 저쪽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해킹범이 가져간 정보엔 한 지역의 자료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흔들리는 자료들도 다수 존재했죠. 그리고 경영자는 이번 사건의 권한과 책임을 서수연에게 뒀습니다. 선배, 그 시각 지역 또한 최일락 과장의 정보를 찾던 중 유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기술개발국에서 자체 개발한 MPK라는 해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민간인까지 사찰했던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 근데? 최 과장님하고는 각별한 사이였어요. 입사했을 때 사수였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 상균이가 개입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바로 죽은 최일락 과장의 아들인 상균이가 해킹범의 정치였죠.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럼 내일 거기서 뵐게요. 상균에게 온 익명의 메시지. 그는 상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의문의 사람이었죠. 한편 상균이의 집에 침입해 증거를 모으려는 한과 제이. 조사 결과 해킹과 코딩에 미친 재능을 갖고 있는 상균.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좀 찾아봐봐. 그렇게 상균이가 팔로우한 기자를 찾아냈고 상균이는 지금 해킹한 자료들을 언론에다가 넘기려는 거예요. 해킹킹 상균이의 목적을 알아냅니다. 하지만 그 기자는 사실 국정원과 팀을 먹고 상균이를 체포하려는 생각이었죠. 네가 상균이구나. 하지만 뛰어난 육감으로 위기를 탈출합니다. 란. 하지만 다굴에는 장사가 없죠. 추격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ssemble. 그렇게 상균을 보호하면서 요원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한 지역. 하지만 요원들이 무한 리젠되는 상황. 순식간에 시선을 분산시켜 사라진 미친 순발력. 왜 그래? 한지혁 맞죠? 날 알아?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약속했던 거? 약속? 무슨 약속? 직접 말했잖아요. 1년 전 이맘때 선양에서 우리 아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기억이 날 듯한 말 듯한 지역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또 느낍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사라진 상균이, 최상균. 최 과장님 아들 말이야. 쫓는 이유가 뭐야?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4년 전 시리아.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이 새끼가 돌아왔나 봐. 북할비에 손을 대고 있던 하동균. 뭐야 이건? 지금까지 빼돌린 특활비 내국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현장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마십시오. 그때 그 일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다 묻어버리기로 한 일이니까.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하려다 끊긴 서수연의 얘기를 꺼내는데 수현이게 궁금하지 않냐? 국내 파트에 어떻게 가게 된 건지? 그거 걔가 전출 신청을 한 거야? 지 손으로 직접. 제출한 게 언젠지 아냐? 뭔가 불길한데? 1년 전에 단둥에서 네가 실종되기 딱 이틀 전이었어. 저 말대로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현재 서수연이죠. 뭐 그냥 그렇다고. 이 정도는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상재현팀 유재희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 핸드폰에 MPK 프로그램 설치. 예? 최상균과의 관계를 알고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심으려는 서수연. 이봐 김주임. 책임이라면 내가 100번이라도 질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예, 알겠습니다. 한편 상균과 같이 했던 게임에서 만나기로 한 유재희. 간신히 연락이 닿아 약속을 잡아보지만 잠시 같이 가시죠. 누군가 막아섭니다. 제이 씨 지금 이러는 거 우리 내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거야. 어떻게 같은 직원을 감청하실 수가 있죠? 이번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약속 장소에 제이 씨가 직접 나가줘야겠어. 상균이가 원한 상대는 제가 아니라 지역 선배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상균.
설마 잠복을 눈치챈 건가? 그때 게임 닉네임으로 신호를 주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상균. 공항 철도로 12분까지 가야 한다. 여기서 다시 보내.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어? 아빠 노트북에서 봤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쪽이랑 주고받은 메신저요. 메신저? 1년 전에 나한테 사고가 좀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 기억에 문제가 좀 생겼고 너의 아버지와 메신저로 나눴던 대화를 포함한 지난 1년간의 기억이 모두 다 사라졌단 소리야. 누가 단둥에서 국정원 쪽으로 비상 연락을 보냈을 거라고. 그 연락을 최종적으로 받은 게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지역이 알아야 할 비밀의 핵심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한 상균. 누구였어? 거기서 대화가 끝났어요. 이제 내 차례예요. 아빠랑 그쪽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마지막 단어예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알라 압둘 머시우 탁! 이거 뭐지? 그때 지금 내 말 서선의 FM 라디오. 다음 역에 도착하면 사람이 대기하고 있을 거야. 거기서 내려서 자수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다리를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이야. 절대 믿어선 안 돼. 사실이에요? 또 기억 안 나는 건가? 참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한지영. 아니죠. 확답을 주지 않은 한적을 믿지 못해 결국 자수를 선택하는데 미성년자라서 정상 참작될 거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그런데 불안해하기는커녕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상균의 행동. 볼 수 있는 혐의 10개도 넘어. 그때 상균의 노트북과 국정원 서버를 연결한 순간 심어놓은 루트킷 실행. 근데 루트킷이 뭐지? 이미 서버 쪽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중인데요. 자고로도 루트킷 같은데요. 지금부터 내가 여길 싹 다 갈아엎어버릴 거거든요.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요. 강제로 재부팅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 돼. 서버가 재부팅할 때마다 악성 코드가 복제되도록 짜여있어. 최상균 혼자서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는 미쳐버린 해킹 능력. 정확히 8시 정각이 되면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의 일체의 삭제 명령이 떨어질 거예요. 이러지 마. 진정하자. 니들은 그 더러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 우리 아빠를 제물로 삼았잖아.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 아빠를 죽이고 방관했던 너희들 모두 그냥 괴물이야. 거기서 똑똑히 지켜봐요. 내가 어떻게 여기를 무너뜨리는지. 저 소년의 증오를 품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봐요. 한지혁이라는 사람 불러줘요. 그렇군. 한적은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네. 뭐야, 이 형은 맨날 문을 잠궈? 왜 날 다시 보자고 한 거지? 답을 듣지 못했어요. 아빠랑 주고받은 마지막 단어가 무슨 뜻인지. 사건의 시발점은 4년 전 시리아 작전 도중. 팀원 중에 한 명이 정보비를 가로채는 바람에 중요한 정보 라인이 날아가 버렸거든. 야, 이 자식아. 네? 지금 밀어붙일 때 아니잖아요. 미스터 초이, 그때 가이드로 온 소년 한 명이 제안을 하나입니다. may I suggest a plan? 그때 반군 쪽에서 가이드로 붙여줬던 민병대원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전은 실패합니다. 클리어. 뭘 클리어? 그런데 그 아이는 우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거든. 그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어. 알아두 무시더라. 상대가 우리와 자신의 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에 나선 최일락 과장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시리아에서 죽었다는 그 민병대원 아이 있잖아. 네 또래였거든. 그 아이 얼굴에서 널 봤던 거야. 자신의 아들 상균과 아이의 얼굴이 겹쳐 직접 나섰던 최일락 과장. 아버지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쪽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도 그래. 아니? 그럴 수가. 난 1년 전에 내 동료들은 모두 잃었어. 내부에 있는 배신자 때문에. 내가 최 과장님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야. 내가 메신저로 최 과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단어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
사건 시리아에서 그 민병대원 아이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야. العدو مشترك. 공동의 적. 네가 복수해야 될 대상은 우리 조직 전체가 아니야. 단지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는 쥐새끼일 뿐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그 복수 이제 그만 나한테 넘겨. 어차피 나는 너와 같은 적을 쫓고 있으니까. 모두를 경계하던 상균이 이젠 공동의 적이라고 했어요? 지역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그게 암호예요. 삭제 명령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가 반드시 그놈 찾아내서 그때까지 꼭 치르게 할게. 그리고 빛지역은 미션 컴플리트와 함께 후광을 받으며 사라집니다. 그렇게 8시가 되기 전에 삭제 명령 해제. 그리고 완료를 암시하는 경영좌해. 한편 한지혁과 상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서수연. 네가 하려는 그 복수 이제 그만 나한테 넘겨. 다행히 큰일은 없었으니까 처벌이 그리 무겁진 않을 거야. 뭐 필요한 건 없고. 손글씨로 몰래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상균. 또 왜? 그리고 숨이 턱 막히는 이 상황. 너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 이제? 그때 떡밥 투척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서수연. 그래.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1분이면 돼. 그때 아주 충격적인 정보를 받게 되는데. 너 왜? 저 최상균이에요. 지금 숨어서 몰래 전화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말할게요. 사실 노트북 메신저에 아빠가 그 사람을 찾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단둥에서 온 비상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았던 사람이요. 그 사람 이름이 서수연. 헐. 이라고 했어요. 정말 내부의 적이 서수연? 흑막이 얘라고? 요즘 석 팀장 주변 소문이 심상치 않던데요. 수연이가 왜 그런 상태가 된 거냐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죠? 그 사람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누구 짓이야? 말해! 넌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선배! 지하철 사장이요! 빨리!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 여기서 그만 멈춰요. 그들은 네가 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야.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게 누구야?